병원에 줬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정희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42년간의 고통이 모두 시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충격적 진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조용한 시골 마을, 한옥 기와집 처마 아래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감나무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집안은 냉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진첩 들여다보고 있네. 83세 박말순이 방문을 벌컥 열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65세 이정희는 깜짝 놀라며 사진첩을 황급히 가슴에 안았죠. 어머니, 문 좀 두드리고 들어오세요. 내 집에서 내가 왜 두드려야 해? 그것도 못된 며느리 방에. 말순의 목소리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살면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벽은 여전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사진첩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사진첩 속엔 갓난아기 때 찍은 딸의 사진이 몇 장 숨겨져 있었거든요. 저녁 준비해야겠습니다. 정희가 일어서려는데 말순이 팔짱을 끼며 막아섰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말순의 기세는 대단했어요. 마을에서도 소문난 독한 시어머니였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말순을 가리켜 쇠로 만든 할멈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입 다물고 살라 했으면 그렇게 살아. 괜히 지난 일 끄집어내지 마. 지난 일이라니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나도 다 알아. 그의 이름조차 부르면 안 되는 세월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을 거야.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2년 전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분홍빛 작은 입술, 까만 눈동자, 작은 손가락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그 애는 내 손자가 아니야. 내가 어디서 주워온 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문턱은 못 넘어와. 당시 말순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아내를 때렸고 시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외가로 보내버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기 옷을 챙기며 눈물을 흘렸던 정희, 그리고 차가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말순의 모습까지 말이에요. 왜 이러세요? 제가 낳은 아이잖아요. 낳았다고 다 내 애야? 피는 속일 수 없어. 그의 얼굴 보면 딴 남자 새끼인 게 뻔하잖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남편의 아이가 맞아요. 내가 직접 확인했다니까? 점쟁이가 그러더라. 그 애는 우리 집 핏줄이 아니라고. 관상도 영 딴판이고 생김새도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 그때 말순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아직도 정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지만 딸만큼은 분명히 남편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완고한 고집과 점쟁이의 말 앞에서 정희는 무력할 뿐이었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맑은 물처럼 진실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진실한 아이는 거짓된 의심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42년을 함께 살면서도 며느리를 향한 적대감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희를 집에서 내쫓지 못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이었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저녁 늦었으니 부엌에서 뭐라도 차려. 그리고 또 그런 헛생각 하지 마. 없던 일을 자꾸 들춰내면 좋을 게 없어. 없던 일이라뇨.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진통을 겪으며 낳은 아이가 없던 일이란 말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 밤새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열이 날 때마다 밤새 간병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없던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없던 일이야. 우리 집엔 그런 애 없었어. 앞으로도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날까봐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굴면 안 돼. 말순이 돌아서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걸음마를 배울 나이가 되면 저 감나무 아래서 함께 놀아주고 싶었는데 그런 꿈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서랍을 다시 열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 속엔 딸의 사진이 단 3장뿐이었어요. 생후 100일, 돌, 그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던 날. 마지막 사진 속 수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와 헤어질 것을 아는 듯이 말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희의 마음은 천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약해서, 시어머니 말에 굴복해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딸을 그리워했지만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철저히 차단해버렸으니까요. 심지어 외가 쪽과의 연락까지 금지시켰죠.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예뻤던 아이가 지금은 40살이 되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엄마를 닮았을까요? 아빠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닮았을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던진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무엇보다 딸을 없던 일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쌀을 씻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났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혹시 외할머니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4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생각들이었죠. 말수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정희는 국을 끓이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나 딸과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이런 희망 섞인 기대가 4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뉴스에 나오는 성공한 여성들을 보며 혹시 내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정희의 손을 멈춰 세웠어요. 그 목소리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전 들었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정희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급히 부엌에서 나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김수진 대표,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 인수 합병 발표.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수진.
그게 바로 자신이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좀 보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뭘 또 호들갑이야. 텔레비전이나 조용히 봐. 화면 속 김수진은 마흔이 새로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길게 내린 머리, 또렷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 자신을 닮은 코와 입술의 모양.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까지 어린 시절 정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경영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수진 대표는 고아 출신으로 기자의 멘트가 귀에 꽂혔습니다. 고아 출신.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혹시 저 사람이 수진. 맞아. 내 딸이야. 정희가 중얼거리자 말순이 벌떡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또 헛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저 사람 이름이 김수진이에요. 제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과 똑같아요. 세상에 수진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해? 정신 좀 차려. 하지만 정희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이 미소를 지을 때의 모습, 말할 때의 손짓,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정의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심지어 긴장할 때 귀를 만지는 작은 습관까지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수진의 인터뷰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에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외할머니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희의 어머니, 그러니까 수진의 외할머니는 정희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때까지 굳세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 혹시 외할머니가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준 것일까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일까요? 그만 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말순이 채널을 돌리려 하자 정희가 급히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집착해? 남의 일에 왜 그래?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말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채널을 그대로 두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면에서는 김수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다는 것, 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제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말. 혹시 딸도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42년 동안 자신이 딸을 그리워했듯이 딸도 진짜 엄마를 그리워했던 것일까요? 김수진 대표님, 회사 경영 외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글쎄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편지?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무슨 편지를 남겨둔 것일까요? 어머니, 저 사람이 제 딸인 것 같아요. 또 시작이네. 너 정말 미쳤구나.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 닮았어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맞고 외할머니와 살았다는 것도 맞고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편해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닮았다고 다 내 딸이야?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수진이라는 이름도 흔하고. 하지만 어머니, 저 사람이 말한 나이도 정확히 맞아요. 43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태어난 게 정확히 42년 전이잖아요. 그만,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애는 이미 없는 애야. 죽었다고 생각해. 말순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평소에도 딸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화낼 만하잖아. 4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애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니까. 하지만 제가 낳은 아이인데요. 내가 낳았어도 우리 집 핏줄이 아니야. 점쟁이도 그랬고 관상도 영 틀렸고. 그러니까 외가로 보낸 거 아니야. 정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점쟁이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정말로 점쟁이한테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뭘 더 물어봐? 점쟁이 말이면 충분하지.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희는 이상했어요. 뭔가를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묻지 마.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 남의 집 일이야. 말순이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어요. 어둠 속에서 김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 고아 출신이라는 말,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딸과 일치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김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마을 어기 슈퍼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김수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경제면에 큰 사진과 함께 김수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김수진이 태어난 연도, 외할머니와 함께 자란 지역, 심지어 외할머니의 성씨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수진이가 맞아. 정희는 신문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정희는 김수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42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희망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마을 도서관에 가서 경제 잡지들을 뒤져보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김수진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김수진이 다니는 회사에 직접 가보기로 한 것이죠. 서울까지 가는 긴 여행이었지만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말순이 정희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잠깐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정희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김수진의 회사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42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후 3시쯤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희는 김수진을 발견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정희의 눈에는 천사 같았습니다. 수진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김수진은 듣지 못했어요.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김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정말로 정희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수진의 목소리도 정희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정희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김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뵙고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진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셨나요? 혹시 인터뷰 요청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번 뵙고 싶어서. 정희가 말을 망설이자 김수진이 조금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어머님이라는 말에 정희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다니. 비록 예의상 하는 말이지만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수진이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이라면 괜찮아요. 근처 카페로 갈까요? 카페에 앉아서 정희는 김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딸이 맞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모양, 귀의 형태, 심지어 말할 때의 표정까지. 그런데 저에게 무슨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김수진의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냥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가족과 떨어져 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어요. 김수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더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있으세요? 김수진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부모님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셨군요. 정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부모에 대한 기억도 없이 자랐다니. 다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편지. 정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편지인가요?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죄송해요. 김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졌어요. 괜찮아요.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거든요. 김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시절 정희 자신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수진도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처음 뵙는 분인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요. 특히 목소리가.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딸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뭔가 통하는 것이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정희, 예쁜 이름이세요. 김수진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저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서 정희의 마음이 벌렁거렸습니다. 딸이 다시 만나자고 하다니. 저야 좋죠. 언제든지. 그럼 제 연락처를 드릴게요. 김수진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을 만났다는 사실이 꿈 같았어요. 그리고 딸이 자신에게서 뭔가를 느꼈다는 것도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김수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42년 동안 품고 있던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편지에는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작은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 후 김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히 만남을 수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수진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를 보자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편지 잘 받았어요. 수진 씨,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잃어버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42년 전에 갓 태어난 딸을 시어머니에 의해 외가로 보내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외의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이름도 같고 나이도 맞고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다는 것도 무엇보다 너무 닮았어요. 처음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부터 확신이 들었어요. 김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손을 꼼지락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할머니와 살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당신이 우리 집 핏줄이 아니라며 외가로 보냈어요.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아이 얼굴을 보니 다른 남자 아이 같다고. 김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점쟁이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네.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워낙 완고해서 제가 무력했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절대 거역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이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김수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편지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딸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남겨둔 것 같았어요. 언젠가 진짜 엄마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위해 그런 준비를 해뒀다니. 혹시 그 편지 볼 수 있을까요? 김수진이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어요. 할머니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래되기도 했고요. 정희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가 많이 흐려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너에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으려 한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남겨둔 걸까요? 너의 진짜 엄마는 따로 있단다. 이정이라는 분인데 시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너를 키울 수 없었어. 하지만 그분은 너를 정말 사랑했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거야.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다는 걸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의 마음까지도. 언젠가 그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진실을 말해주어라. 그리고 너도 용기를 내어 진짜 엄마를 받아들여라. 그분은 평생 너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김수진도 편지를 함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남겨둔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당신의 딸인가요?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확실히 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DNA 검사라니.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해본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네, 요즘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김수진의 제안에 정희는 동의했습니다. 42년 동안의 궁금증을 이제 정확히 풀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말순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말순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고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요. 읍내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뭐가 있어? 말순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뭔가를 눈치챈 걸까요? 정희야,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 텔레비전에 나온 여자 말이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눈치챘는지 몰랐지만 이제 숨길 수도 없었어요. 그년이 또 뭘 꾸미는 줄 알아? 애미가 아니다. 내가 확인했다. 말순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2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애를 보낸 건 어머니잖아요. 제가 낳은 걸 알면서도. 왜 그랬어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DNA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정희가 용기를 내어 말하자 말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DNA 검사? 너 정말 미쳤구나. 말순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을 떨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혹시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정희가 다가서자 말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는 모르는 게 좋아. 뭘 모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 딸에 대한 일인데.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순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정희가 막았어요.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진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냐? 말순이 갑자기 돌아서며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말해줄게. 하지만 후회하지 마. 말순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정희는 그런 봉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숨겨왔던 걸까요? 이걸 봐라. 말순이 봉투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같은 것이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많이 바래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신생아 혈액형 불일치, 생물학적 자녀 가능성 낮음.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생물학적 자녀 가능성이 낮다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병원에서 받은 거야. 그 애가 태어났을 때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나왔어. 말순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서류에 수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서류, 뭔가 이상해요. 정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류에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중간중간 다르고 도장도 흐릿했어요. 무엇보다 종이의 질감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병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거야. 말순이 서둘러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희가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이 서류를 조작한 건 아니죠? 조작? 내가 왜 그런 걸 해?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확신이 섰어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사실을 말해주세요. 점쟁이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죠? 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83세의 노인이 갑자기 힘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뭐가 무서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할까봐, 소문이 날까봐,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갓난아기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니.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다 말해주세요. 말순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때 너희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나는 그 애가 딴 남자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요? 병원에 돈을 줬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그 애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짜 진단서라니. 가짜 진단서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애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그래야 우리 집 체면이 서니까. 동네에서 수군거리지 않으니까. 말순의 고백에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42년 동안 자신과 딸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시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제 딸을, 제가 낳은 아이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말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큰 상처였거든요. 미안하다고요? 제 딸이 42년 동안 고아로 살았는데요. 저도 42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요. 정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외침이었어요.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수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희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수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어요. 친자 확률 99.9%.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김수진이 자신의 딸이었던 거예요. 과학이 증명해준 진실이었습니다. 김수진도 결과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말순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말순이 김수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 딸 수진이에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정희가 말하자 말순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우리 수진이 이렇게 컸구나. 말순이 중얼거리며 김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순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저를 쫓아낸 할머니군요. 김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김수진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42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정희가 급히 딸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42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수진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정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수진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용서라니요. 42년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죠? 김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속았던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여기서 살았잖아요.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김수진이 돌아서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42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진짜 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나만 혼자인지, 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없는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말순이 벌벌 떨며 듣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엄마한테 안겨서 잠들고 아플 때 엄마가 간병해주고 저는 그런 게 뭔지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결국 엄마는 아니었거든요. 김수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 한 번은 친구 엄마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하다고. 부모도 없는 아이라고.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요?
김수진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쏟아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대학교 입학할 때도, 취업할 때도 모든 순간에 부모가 있는 다른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왜 나만 혼자인지, 정희는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말순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도 이제 성공했잖아. 고생한 덕분에 더 강해진 거 아니야. 김수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성공했다고요? 성공이 외로움을 메워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김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향해 돌아섰어요. 저는 성공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사랑도 결혼도 아이도. 왜 그랬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30살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거절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또 버림받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김수진의 고백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에만 매달렸어요. 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수진아,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이 되자고요? 42년 만에? 김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심장이 아파. 말순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희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김수진도 놀라서 다가왔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김수진이 재빨리 말순을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말순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병원 응급실에서 말순은 심장 쇼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가족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수진과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저 회사에 연락해야 해서. 김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정희가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있어줘. 하지만 제발 이럴 때 혼자 있기 싫어. 정희의 간절한 부탁에 김수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정신이 많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정말 왔구나. 말순이 김수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수진은 침묵했어요. 할머니가 무서웠어. 집안 망할까봐, 소문날까봐. 그런데 그게 다 핑계였어. 말순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실은 질투가 났어. 정희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말순의 고백에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너만 사랑했잖아. 갓난아기한테 질투하다니. 내가 정말 나쁜 할머니였어. 김수진이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정말로 저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짐이었나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내가 웃을 때마다 예뻤어. 그런데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 키울까봐. 정희처럼 사랑해줄 수 있을까봐.
그래서 차라리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김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할머니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김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말순이 깜짝 놀라며 김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이냐? 네. 미워해봤자 제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하지만 김수진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가족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정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죄송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김수진이 정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말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김수진의 말에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정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그리고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그때 말순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말순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진과 정희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순의 울음소리가 멈춘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수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말순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수진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네, 할머니가 죽기 전에 너한테 줄 게 있어.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희가 말순의 옷 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옷들, 그리고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신발도.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제 옷이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다고요? 그래. 버리지 못했어. 너무 예뻐서.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발자국도 병원에서 찍어준 거.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니. 그렇게 차갑게 굴면서도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했어. 무서워서. 체면 때문에.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수진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 수진아, 내가 첫 돌 때 떡을 잡았잖아. 그 떡도 냉동고에 아직 있어. 버릴 수가 없었어. 김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모든 흔적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날 오후 김수진과 정희는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말순이 말한 금고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안방 장롱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그 안에는 정말로 작은 옷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입던 옷인가요? 김수진이 작은 베넷 저고리를 들어봤습니다. 노란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땀 한 땀. 정희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작은 신발, 딸랑이, 그리고
김수진이 처음으로 그린 그림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 제가 그린 건가요? 크레용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작은 아이. 모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 내가 5살 때 그린 거야. 할머니한테 선물이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그림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 봉투 하나에는 수진이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할머니가. 김수진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믿어줘. 이 돈은 내가 클 때까지 모아둔 거야. 용돈이라고 생각해. 내가 대학교 갈 때 쓰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구나. 편지를 읽는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도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저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렇게까지.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너를 보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할머니가 바보였어.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김수진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조용히 기다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김수진이 처음으로 정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희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걸 다 간직하고 있었겠니?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할머니, 김수진이 달려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수진아, 왔구나. 금고, 봤냐? 네, 할머니. 편지도 잘 읽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수진의 말에 말순이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사랑했어.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왜인지 알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였어요. 김수진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야. 말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정희가 다가갔어요. 네, 어머니. 수진이, 잘 부탁해. 내가 못한 만큼 더 많이 사랑해줘.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너도 고생 많았어. 어머니, 그리고 너도 행복해야 해. 이제 자유야. 내가 묶어둬서 미안했어. 말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김수진은 줄곧 정희 곁에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이 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딸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제 혼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42년 동안 시어머니와 살았는데 혼자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서울로 오시는 건 어때요? 김수진의 제안에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로요? 함께 살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계시면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갈 수 있고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딸이 먼저 가까이 지내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정말 괜찮겠니?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보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지금은 그냥 이정희 씨와 김수진이 친구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김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어요. 며칠 후 정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이 도와주러 왔어요. 이 사진첩은 가져가세요. 김수진이 정희가 숨겨두었던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치챘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르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금고에서 똑같은 사진을 봤어요. 정희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김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 3장이 나왔어요. 이 사진, 저도 한 장 가질 수 있을까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기뻐서 사진을 떼어주었어요. 물론이지. 내 사진인걸. 김수진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2년 만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42년 만에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남이었어요. 6개월 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정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이었지만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김수진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공원에서 산책도 했어. 그리고 오늘은 요리 교실에도 다녀왔는데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웠어. 너한테 해줄게. 정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던 정희에게 서울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요? 기대되네요. 엄마가 만든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을 것 같아요. 김수진도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수진아, 사실 엄마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정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수진이 궁금한 듯 바라봤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엄마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42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정희의 고백에 김수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기뻤어요. 저도 엄마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일만 하던 제가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그때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는데 엄마를 모델로 세우고 싶어요.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나를? 이 나이에? 광고 모델이라니. 네. 엄마 얼굴에는 세월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새겨져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김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광고 모델이라니. 하지만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워. 괜찮아요. 그냥 엄마답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거나 연기할 필요 없어요. 며칠 후 촬영 현장에서 정희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스태프들과 전문 장비들 사이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편안하게 하세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요. 사진작가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수진도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엄마, 그냥 평소에 웃으시던 것처럼 저랑 이야기할 때처럼 편안하게요. 정희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42년간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딸에 대한 그리움도, 그리고 이제야 찾은 행복도.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자연스러운 미소는 처음 봐요. 스태프들이 감탄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특별한 빛을 발견한 거였어요. 촬영이 끝난 후 김수진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지셨어요. 모든 스태프가 감동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광고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희의 진솔한 모습에 깊이 감동했어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광고.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여성의 당당함.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온다.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수진은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뿌듯해했어요. 엄마, 완전 유명인이 되셨네요. 인터뷰 요청도 몇 개 들어왔어요. 이상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관심을 받다니.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해 주는 게 신기해. 정희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반가워해 주었거든요. 엄마는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저도 이제야 알았지만요. 김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런 멋진 곳에서 밥을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엄마는 원래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뵌 거죠. 김수진의 말에 정희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기회를 주고.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계셔서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후 김수진의 회사에서 광고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출연한 광고가 대상을 받은 거였어요. 이 상은 제 어머니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김수진이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고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정희는 객석에서 울먹이며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42년을 기다려준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김수진의 소개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감격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도요, 엄마.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 42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야. 늦었지만 다행이야. 정희가 김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모두 채워나가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정희가 김수진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한강에 불어오는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42년간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이제 정희와 김수진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무수한 내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새 출발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